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가 있죠. 개인들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로 바꾸는 과정에서 충족해야 될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단 말이죠. 문제는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후생함수 또는 공공선택제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성 정리라고 한 거죠. 요거는 나중에 우리 그 투표제도와 연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선호를 집계하는 현실적 방법이 바로 투표제도잖아. 따라서 이 투표제도를 얘기할 때 좀 더 세련되게 얘기할 때 공공선택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개요를 얘기할 때 이 에로우가 제시한 5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회후생함수 또는 공공선택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성 정리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투표제도에서 뭐 이렇게 다수결제도, 점수투표제, 보다투표제 이런 거 막 공부했잖아. 거기에서 에로우가 제시한 공리 중에서 뭐에 입에든다, 뭐에 입에든다 다 입에됐잖아. 하나씩은 다. 그죠? 모든 투표제도가. 자, 그러면 에로우가 제시한 거 5가지 한번 볼게요. 뭔지. 시험 쉽게 나올 때는 에로우가 제시한 조건 5가지 중에서 아닌 놈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것까지 틀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심각하게.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조건. 완비성과 이행성이죠. 이 완비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각 개인들의 선호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아? 글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완비성이고 나는 X가 좋아, 나는 Y가 좋아 이렇게 선호가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완비성. 이행성은 뭐야? 일관성을 말하는 거죠. 일관성. 일관된 선호체계. X, Y 중에서 나는 X를 선호해. Y와 Z 중에는 Y를 선호해. 그러면 당연히 X와 Z와의 선호체계에서는 Z보다 X를 선호해야만 되는 거죠. 이게 이행성이란 말이에요. 다수결 투표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지. 개인들의 선호는 이행성을 충족하지만 사회 전체의 선호는 이행성을 충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수결 투표제도는. 그래서 어떤 것도 선택이 못되고 뱅글뱅글 돌아버리는 투표의 순환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지. 이걸 우리가 투표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다수결 투표의 역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제한성 또는 보편성이죠. 개인들이 어떤 선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 선호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며 개인들의 선호를 어떤 특정한 선호, 예컨대 단봉 선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특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수결 투표에서 이행성이 충족이 안 되는 현상, 투표의 순환 현상, 투표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잖아. 다수결 투표에서. 그런데 투표 역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죠. 각 개인들의 선호가 단봉형이면 이거였잖아. 단봉형이면 투표 역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 한 가지 선택 문제에서만 2차원 이상의 문제에서는 각 개인들의 선호가 비록 단봉형이라 하더라도 투표 역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희뿌연 기억 언저리에 남아 있습니까? 그거? 안 남아 있어도 돼. 걱정하지 마. 뒤에서 만날 거니까. 따라서 일단 단봉형이면 투표 역설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은 있는 거지. 그런데 에로우는 뭐라 그래? 이렇게 특정해서는 또 안 된다잖아. 따라서 이거에도 위배되는 거지. 다수결 투표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레토 원칙은 다 아시는 거죠? 네 번째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거 이쪽에서 나온다면 무관한 선택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조건. 임의의 두 사회 상태 XY에 대한 사회적 선호는 제3의 사회 상태 Z에 대한 개인의 선호와는 관계없이죠. 즉 이 Z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없이 오직 X와 Y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거죠. 보다투표제도 할 때 이것이 위배되거든요. 보다투표제가 요 네 번째 조건에. 왜냐하면 거기 빨간 놈의 화살표를 보십시오. 이 무관한 선택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사회 상태 X, Y에 관한 사회 우선순위는
개인들의 우선순위에만 기초를 둬야 되며 이 우선순위에만 기초를 둔다는 것이 이게 기수성을 말하는 거죠. 아니 저기 서수성을 말하는 거죠. 서수성. 기초를 두어야 하며 기수적 선호의 강도가 고려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독립성은 개인의 선호는 서수적으로 측정돼야 하며 개인 간의 효용 비교가 배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보다나 점수 투표제는 어때요? 이미 점수가 기수성이잖아. 네, 점수 자체가. 따라서 무관한 선택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선호의 강도가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이 점수나 보다는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얘기 되게 많은데. X와 Y의 선택 문제에서 비록 Z가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 이 Z가 X, Y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독립성 조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때 그 보다 투표제로 하면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다 투표로 하면 무소속이 대약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무소속은 우리나라 이 정치 판도가 나는 무조건 여당 후보 아니면 야당 후보 이런 식이잖아요. 뭐 아니면 도식으로 투표하잖아 우리가. 약간 지역성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강한 지역에서는 여당한테 거의 몰표가 나오잖아요. 야한테는 제일 꼬레비 점수를 주는 거지. 그러면 무소속은 중간 점수를. 그러니까 골고루 중간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보다 투표로 하면은. 그러면 이게 무관한 선택 대안으로부터 독립성이 위배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차피 분명히 이 선거구에서는 이 사람이 될 건데 X가 될 텐데 Y는 분명히 안 될 텐데 Y가 한 사람을 꼬시는 거죠. 야, 니도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그래서 보다 투표제로 했더니 이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부지리로. 그러니까 무관한 선택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위배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우리 보다 투표제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비독재성 다 아시는 거죠? 한 사람의 선호가 사회 전체의 선호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 불가능성 정리는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회 후생 함수 또는 공공선택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